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조금 돌아온 건 아닌지 되묻게 되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라는 아쉬움 말입니다. 사실 그 아쉬움은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반드시 후회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내가 몰랐던 것을 지금의 내가 안다면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특히 60세라는 나이는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절반이 훌쩍 지나간 후 조금은 느긋하게, 조금은 고요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5가지 인생 조언입니다. 60세에 알았다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졌을. 하지만 지금 알아도 결코 늦지 않은 조언들입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나를 더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조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하루라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을 땐 밤을 새워도 멀쩡했고 라면에 술을 마셔도 거뜬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가 오래가고 예전엔 대수롭지 않던 통증이 이제는 익숙한 불편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건강이 최고야. 하지만 정작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병원을 찾고 수술대 위에서야 후회하죠. 그렇기에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부터 건강은 챙겨야 합니다. 그 하루가 어제가 아니었다면 오늘이 그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작은 습관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 걷기.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신선한 채소를 한 끼라도 더 먹는 것.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때 자는 것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자는 것이 몸 전체의 회복력을 좌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헬스장이 아니라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을 때는 음악보다 나무숲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 몸이 깨어나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과 채소, 자연식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 혈당, 체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설탕과 밀가루를 줄이는 것, 과식하지 않는 것,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이 3가지만 실천해도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루는 사이 병은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별일 아니겠지 보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작은 용기입니다. 마음의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울감, 외로움, 불안은 몸의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따뜻한 사람과의 대화, 햇빛을 쬐는 산책, 좋아하는 일을 10분이라도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이 짧은 한마디가 몸과 마음을 살립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건강은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70세라도, 80세라도, 오늘 내가 걷기 시작하고, 제대로 먹고, 잘 자는 습관을 들인다면,
내일은 분명 더 나은 내 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복권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나무를 하나 더 올리고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남는 게 아니라 다져야 유지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릴 적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가족. 그 중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고, 어느 날 문득 한없이 그리운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땐 바쁘다는 이유로, 중년에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이가 들면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진짜 후회로 남는 건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입니다. 내 옆에 누가 남아 있느냐가 결국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관계는 자연스러운 거야.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게 되지.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는 있지만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건 노력입니다. 물처럼 흘러가게 두면 언젠가는 말라버립니다. 물은 퍼주고 채워주고 덮어줄 때 흐름이 유지되듯이 사람 사이도 돌보고 다듬어야 오래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지만 막상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괜히 불편해하진 않을까? 이제 와서 뭘 얘기하지? 하며 그냥 내려놨던 순간 그 조용한 망설임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같은 망설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인생 후반부의 용기일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건 거창한 이벤트 때문이 아닙니다. 짧은 안부 인사, 문자 하나, 잘 지내시죠? 라는 메시지가 의외로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더 조심스럽고 어떨 땐 더 어렵습니다. 서운했던 말, 쌓인 감정, 그리고 오랜 시간의 침묵이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허무는 건 상대가 아닌 나의 한마디입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예민했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랜 거리감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땐 부모를 찾던 아이가 어느새 커서 부모와의 대화를 줄이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기다리기보다 말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문은 요즘 내 생각이 자주 나더라. 힘들 땐 언제든 얘기해도 돼. 이런 짧은 말로도 열 수 있습니다. 관계의 온도는 뜨겁기보다 따뜻해야 오래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 하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관계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따뜻하면 그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고 싶은 건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 힘들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래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리운 사람, 혹은 늘 곁에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 사람. 오늘 용기 내어 한마디 건네보세요. 잘 지내지? 그냥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이 짧은 말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남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노력 위에 천천히 다져져야 유지됩니다. 조언 세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의 방향입니다. 정확히 3천자. 내레이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돈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모아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혹시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쩌지? 이런 불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해지죠.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의 방향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더라도 의미 없이 TV만 보며 시간을 때운다면 그 인생은 점점 고요한 침묵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살아있는 삶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는 말을 듣지만 그 시간이 방향 없이 흘러갈 때 오히려 사람은 더 빨리 지칩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하루, 누군가와의 대화도 줄고 해야 할 일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는 살.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노후입니다. 바로 시간이 텅 빈 상태. 목표 없는 시간이 인간을 늙게 만들죠.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고 간단한 집안일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세요. 오전엔 산책을 하고 점심 후엔 책을 한 장 읽고 오후엔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쓴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내가 스스로 만든 흐름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둘째, 하고 싶은 일을 미뤄두지 마세요. 언젠가 하겠지 했던 것들, 이제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자로 바꿔보세요. 글쓰기, 그림, 악기 배우기, 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등 크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의미를 더하세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함께 산책하거나 밥을 먹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고 하루의 밀도를 높입니다. 넷째, 나만의 미래 일기를 써보세요. 앞으로 3개월 동안 하고 싶은 일, 내년까지 이루고 싶은 소소한 목표, 이런 계획을 세워보면 지금의 시간이 조금씩 빛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끝에서 나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잘 견뎠어.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어. 이런 말은 누구보다 내게 힘이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 없이 쓰이는 시간은 어떤 자산보다도 빠르게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낼지 아니면 나만의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며 보낼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목표 하나만 세워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해야 할 일 속에 묻혀 삽니다. 가정을 책임지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왔을까? 정작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은퇴하면, 시간 생기면, 그때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늘 바쁘고 상황은 늘 예상과 다르며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고 마음속에는 이제는 좀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죠. 그렇게 하고 싶던 일들은 하나둘 접혀지고 결국은 마음속에만 남아 후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단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 시작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시작의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며,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도록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시작해보는 것, 손글씨로 편지를 써보는 것, 하루에 한 문장씩 글을 써보는 것, 그림을 그리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그냥 시장 골목을 느긋하게 걸어보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을 만들면 그 하루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심장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 눈빛에 생기가 도는 기분, 그건 단지 취미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 돌아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노년, 우울증, 외로움, 인지저하 위험이 크게 낮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자기 의지로 시간을 선택했다는 느낌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릴 필요 없고 글을 멋지게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일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일을 시작할 언젠가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내년에도 지금의 내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 작은 시작은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메모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중 하나를 골라 오늘 10분만 투자해보는 겁니다. 책을 한쪽 펼쳐보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종이에 연필을 대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제부터의 인생을 누구보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길로 이끌어줍니다.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은 지금 이 순간 한 걸음만 내디디면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참고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수십 년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줄 줄은 알아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참고 희생하면 되지. 나는 괜찮아. 나는 나중에 해도 돼.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뒤로 미루며 점점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시간이 절대 헛된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만큼의 애정을
내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병들면, 내가 외로움에 지치면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라도 나를 먼저 사랑하자는 다짐은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자기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해 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말 속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진 않나요? 사실은 슬펐고 서운했고 지쳤지만 누구에게도 내색할 수 없어서 그저 입을 다물고 있던 수많은 날들. 이제는 그 입을 조심스럽게 열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내 스스로에게. 나 그동안 많이 애썼구나. 조금 지친 것도 당연하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어.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듯 마음이 지칠 땐 나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일,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이제는 품고 가야 할 나의 일부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오해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내 스스로를 신뢰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잡게 되면 타인의 시선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자기 사랑은 곧 중심을 잡는 힘입니다. 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며 내가 좋아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일. 이제는 나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써도 됩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서 방 안에 두고 혼자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삶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나는 괜찮아라는 말로 마음을 누르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는 소중해라는 말로 나를 다시 꺼내주세요.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온기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믿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삶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건 절대 늦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60세에 알았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5가지 조언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건강은 하루라도 젊을 때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 둘째, 관계는 자연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져야 한다는 것. 셋째, 노후에 진짜 중요한 건 돈보다 시간의 방향이라는 것. 넷째,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섯째,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 5가지 조언은 어쩌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지나치곤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조용한 용기를 내신 분들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바꿔보려는 의지를 품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또한
이미 늦었다는 말로 자신을 가두지도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방향, 지금부터의 선택, 지금부터의 태도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여러분을 더 깊이 있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시간은 그 깊이를 펼쳐 보일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식탁에 건강한 반찬 하나를 올려보거나, 오래된 지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보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시니어 토크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 남겨보세요. 그 다짐은 분명 당신을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삶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